자, 시작하겠습니다. 728페이지. 자, 기초연금법. 다른 말로, 기초연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기초노령연금을 얘기하는 거야. 기초노령연금. 기초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공공부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에게 준다라는 뜻이고, 노령은 또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조 별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일단 연령 기준은 65세 이상이에요.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하인 사람.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연령과 소득. 지금 728페이지 제3조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제3조 별표. 1항의 별표 쳤고 2항.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목표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몇 퍼센트? 70%는 되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3항. 1항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냐? 공무원연금법 밑줄.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 그 후단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2호의 군인연금법, 3호의 별정우체국법, 법만 이렇게 4개만 외우세요, 여러분.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731페이지에 자, 제10조의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누구한테 한대? 두 번째 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왜 들어간다고 그랬지? 이 두 군데에는 아래에 기초가 없어. 광역이긴 하지만 기초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없을 때는 광역에다 하지. 그 두 군데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야.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 쭉쭉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서 없어요. 기초연금법에는 없습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은 또 엄청 많겠죠. 사회보장기본법. 자, 사회보장기본법은 자, 제3조 별표 치시고 자, 1호에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그 다음에 실업, 장애, 질병, 그 다음에 빈곤, 노령, 사망. 자, 나름 제가 생애 주기로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출산이 되죠. 누구나 양육을 받죠. 누구나 나이가 들죠. 누구나 죽죠. 이거를 한꺼번에 출산, 양육, 노령, 사망. 그 다음에 자, 양육이 된 다음에 요 네 가지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죠. 실업일 수도 있고 취업 상태일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빈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자, 요 네 가지는 따로 뭔가요? 여러분이 출산, 양육,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취직해야 될 때 취직을 못하고 장애를 입고 아프고 빈곤 상태에 빠지고 요 네 가지는 또 따로 외우는 거야. 그래서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태어나서 양육되고 실업 상태에 있고 장애를 입고 질병에 걸리고 빈곤해. 그러면 나이 들고 죽어. 이 8가지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 8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위험. 사회보장에서 생각하는 사회적 위험이 이 8가지야. 외워야 되겠죠?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자, 우리 법에서는 사회보장의 대상을 요 8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회적 위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줄 끝에 모든 국민. 이거 중요해요. 모든 국민.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중요하죠.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다시, 그러면 사회보장은 뭐야? 사회보장은 8가지 사회적 위험. 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국민은 사회보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치? 그리고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삶의 질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도를 갖는 걸 한꺼번에 우리는 4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사회보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2호, 3호, 4호 묶어서 별표. 자,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을 요 8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 8가지를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이게 다르죠. 여러분, 사회보험의 재원은 이제 보험료를 내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공공부조는 철저하게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국가가 일반적으로 책임지잖아. 그걸 좀 넓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해되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의 차이.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란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끝나지 않고 뭐까지 들어와? 민간까지 들어와. 민간 부문까지.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그 뒤에 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다음이 중요한 거야.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자, 거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야 되냐면 비금전적이라는 거예요. 비금전적. 자,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회서비스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주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생안전망은 별표 치지 말고 그냥 표시만 해주세요.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 그러니까 평생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건 생애주기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욕구. 그 다음에 특수욕구. 그 다음에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는 됐고요. 자, 아시겠죠? 사회보장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3가지가 기본이에요. 평생하고 행정 데이터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 3가지가 기본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정책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기본 이론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법제화되어 있으니까 법에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야. 739페이지에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자, 구조 별표.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갖고 있대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갖고 있어. 자,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 똑같은 얘기하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포한다. 이 항도 별표 치시고 최저 보장 수준 밑에 최저 생계비라고 써주세요. 최저 생계비.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40페이지 12조 별표 사회보장 수급권은 자 쭈루루루 다른 사람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양도, 담보, 압류,
안 됩니다. 세 가지 안 돼요. 사회보장 수급권을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사회보장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압류해서도 안 돼요. 세 가지 안 돼요. 양도, 담보, 압류. 세 가지 안 돼. 그 옆에다 여러분 일신전속적이라고 써요. 일신전속적. 그 사람에게만 속한다라는 얘기예요. 일신전속적. 일신전속적. 자, 그 다음에 13조 넘어가고 14조 별표. 그런데 사회보장 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사회보장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안 받는 거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럼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나 부양 의무자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한 달에 30만 원 벌어. 그래도 나 20만 원 쓰면서 살 거야.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알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자연 속에서. 그 사람들 소득 없어. 그런데도 그냥 나물 캐가지고 사는 거야, 그냥.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이 그렇게 살다가 사회로 내려왔어.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이게 현실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가질 수 있나?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 원래 주어져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포기를 해. 근데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14조 1항 별표, 2항 별표.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에서는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도 되지만 내려와서는 포기를 취소하면 돼요. 원래 주어져 있는 거니까. 자, 넘어가서 741페이지의 제20조 사회보장위원회 별표. 자,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어디 소속?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자, 21조 2항. 그럼 위원장은 당연히 누구가 되겠까요?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여러분,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묶어보세요. 여러분,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은 특이하지,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우리 행정학을 안 배운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여기가 부총리급이야. 우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우리가 경제부총리라고 불러요. 교육부 장관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교육부총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하고 교육은 다른 행정 라인보다 한 단계 위에요, 여러분. 부총리급이야, 부총리급. 그럼 부총리급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거야, 일단 두 명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총리급이에요? 부총리급이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 우리 뭐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보장위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도 부위원장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이야. 다시.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부총리 2명,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제4장. 그거는 각 조항의 제목에만 밑줄 그어주세요.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있다. 세 번째,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다. 자,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제25조 운영원칙 별표. 자, 사회보장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 다음에 2번에는 후단에 형평성 유지, 당연히 형평성 유지돼야 되겠죠. 3항에는 두 번째 줄 민주적 결정과 시행, 당연히 민주적으로 결정돼야 되겠죠. 4번에는 첫 번째 줄 후단에 효율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줄에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그 다음에 5번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사회보험은 국가 차원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745페이지 제38조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 별표. 이것도 중요해요.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련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개인정보를 꼭 보호해야 됩니다. 저 사람 내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이렇게 낙인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돼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이젠 국민연금법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자, 총칙의 1조 별표. 국민연금은 대상이 뭡니까? 장애, 노령, 사망입니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이다. 여러분, 장애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 노령은 반드시 늙지. 반드시 죽지. 자, 이렇게 장애, 노령, 사망. 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외웠던 것 중에 3개만 해당하는 거예요. 8개 중에 3개만 국민연금법의 대상인 거예요.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8개의 사회적 위험을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 그 중에 3개가 국민연금법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749페이지 제2장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대상 별표. 자, 가입대상 꼼꼼하게 볼게요. 첫 번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어야 돼요. 국민연금이니까. 그치? 두 번째, 18세 이상 60세 미만 나이.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외웠던 4가지 있죠. 공무원연금에서 제외돼야 되고 공무원연금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냥 공무원연금 받으면 되는 거고 군인연금도 마찬가지고 사립학교 여러분 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야? 공립학교 교직원연금은 왜 빠졌을까? 공무원에 들어가. 교육공무원이야. 우리가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교육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에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서 배제된 사립학교 교직원만 연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법, 요 4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계속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개별법은 많이 없어. 자, 넘어가서 759페이지. 자, 급여의 종류 49조 별표. 자, 이거는 그냥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그냥 장애연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불러? 유족연금이라고 불러요. 유족연금. 그 다음에 반환 일시금도 있어요. 반환할 때 한꺼번에 주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4가지의 연금의 종류가 있는 거야.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이렇게. 자, 급여 지급 50조 별표. 자, 이 항이 중요합니다. 연금액은, 국민연금액은, 자, 연금액의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에요, 공공부조예요? 국민연금. 사회보험이지.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그런데 여러분,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지. 공공부조보다는 작지. 근데 있기는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거기 뭐 때문에 있어요? 기본연금액 때문에 있는 거예요. 기본연금액은 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보장이 돼.
그 다음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이제 기초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763페이지 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 61조 별표.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기초연금하고 다른 거야. 기초노령연금하고 다른 거야.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주는 거고, 이거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1항 볼게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연금은 거의 다 노령연금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국민연금 받아야지. 그거 다 노령연금 얘기하는 거야. 일정 정도 나이가 지난 다음에. 자, 10년 이상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넘어가서 자, 2항도 별표. 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으시면 돼요. 본인이 희망하면 자, 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청구한 때로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 금액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얘기해요. 언제부터? 55세부터. 아, 55세 이상인 자에게, 그러니까 55세부터 60세가 되기 전에이라도 조기 노령연금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 하나인 767페이지 장애연금 볼게요. 자,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동그라미 치세요. 정신상 장애도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에 있고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충족하는 경우 자, 요 말이 중요해요.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장애연금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주는 거예요. 자, 1호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자, 보세요. 일단 18세 이상인 경우에 되죠. 그리고 자, 노령연금이 되면 그냥 노령연금 받으면 되지. 근데 장애연금을 받는 이유는 그 사이에 아팠을 때 그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주는 거니까 나이 기준이 18세 이상 그러니까 노령연금이니까 60세 이하가 되는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유족연금 이런 건 따로 안 보셔도 되고요. 반환일시금도 따로 안 보셔도 되고 쭉쭉쭉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782페이지. 자, 108조 심사청구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국민연금 하고 있지. 근데 심사청구 어디다 한대?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도 심사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챙겨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두 번째 줄 처분이 있은 날부터 80일. 이건 행정법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거죠. 안 날 90일, 있은 날 180일. 행정심판하고 똑같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행정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9조 별표 치시고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되고요. 110조 자,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은 재심사 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심사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라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783페이지 112조 자, 뭐를 준용한대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대. 그러니까 아까 안 날 90일, 있은 날 180일이 나온 거겠지? 자,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뭘로 본대? 행정심판의 재결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심사위원회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에서는 자, 바로 796페이지로 갑니다. 796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 자, 41조의 요양급여 볼게요.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 동그라미, 부상, 동그라미, 출산, 세 가지야. 질병, 부상, 출산. 자, 그 다음에 44조로 갑니다. 여러분, 44조. 여러분, 건강보험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병원비 하나도 안 내는 건 아니죠. 본인 부담이 있죠. 자, 그래서 44조. 자,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자,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런데 자, 2항.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한다. 그러면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3항.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한다. 자, 다시. 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 부담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원래 법의 취지에 안 맞으니까 자,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 본인 일부 부담금의 기준을 넘어가면 공단에서 된다. 하지만 그리고 그 본인 일부 부담금은 사람마다 다르다. 가입자마다 다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812페이지로 오셔서 자, 87조 이의신청. 자, 1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의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디에 이의신청하는데?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기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디가 이제 자 하면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1항은 뭐냐면 공단에 이의가 있는 사람, 공단. 자, 첫 번째 줄 후단에 보면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공단의 처분이에요.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하면 되고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다 하면 돼요? 심사평가원에 하면 되는 거예요. 공단 심사평가원. 자, 이건 역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날 90일, 있을날 180일. 자, 88조 심판 청구. 자, 근데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공단에다가도 할 수 있고 심사평가원에다가도 할 수 있는데 이 이의 제기에 또 불복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디로 가냐? 88조에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로 갑니다. 자,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있느냐? 89조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 자, 넘어갈게요. 싹 다 넘어가서 이제 827페이지에 산재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자, 산재보험은 제5조 정의의 별표. 자, 여기서 용어가 중요한데 용어 중에서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러분. 업무상 재해라는 거예요. 자, 1번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부상, 질병, 장해. 자, 어디 놀러 가서 다친 거를 산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5번. 5번.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유치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한 경우를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장애는 부상 또는 질병은 치유됐어. 근데 노동 능력이 상실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팔이 부러졌어요. 일하다가. 그럼 팔이 부러진 것에 대한 치료는 끝났어.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 없어. 근데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돼. 그런 경우를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6조 별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오른쪽에다 써두세요. 사업장 가입 형태 또는 사업주 가입 형태. 산재는 사업주가 가입하는 거예요. 사업장 단위별로. 그러니까 사업장 가입 형태, 사업주 가입 형태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넘어가서. 자, 382페이지. 36조 별표.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자, 뭐가 있냐 볼게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이건 막 죽자고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있다 정도. 그 다음에 835페이지에 그중에 요양급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조. 요양급여는 40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는 건데, 자, 3항 볼게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상 또는 질병이 적어도 3일은 그러니까 4일부터는 돼야 돼, 4일부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발목이 뼈다. 발목은 뼈는데 3일이면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산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휴업급여 볼게요. 휴업급여. 839페이지 52조. 52조. 자,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고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있겠죠. 자, 그런 사람에게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역시나 3일 이내면 안 주고, 3일을 기준으로 해요. 3일이 넘어갔을 때, 일 못한 것에 대한 급여를 준다는 거야. 그걸 휴업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기셔서 840페이지. 장애급여 1항.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자, 이거 중요한 말 나오죠? 치유된 후, 치유는 끝났다는 얘기야. 치유된 후, 신체 등의 장애가 있는, 아까 장애 봤죠? 장애. 신체적 능력이 상실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진 경우. 자, 예. 그리고 장애급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밑에 쪽을 보면은 장애보상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했으니까 일시금은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미리 다 땡겨가지고. 그 다음에 연금은 꼬박꼬박 받는 걸 연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1조 맨 밑에 840페이지 맨 밑에 61조 간병급여 별표. 이것도 치유 후예요. 치유 후. 치유는 끝났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끝났는데 계속적인 뭐가 필요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중요합니다. 간병을 해주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족급여. 자,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자, 유족급여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유족보상연금 꼬박꼬박 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한꺼번에 받으려면 유족보상 일시금. 자, 유족보상은 여러분 상속과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이게 대상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63조에 보면은 자, 네 번째 줄인가요? 보면 배우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부모 또는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근데 여러분 1호와 2호의 순서만 살짝 바꿔주세요. 순서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이게 맞는 순서거든요. 다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조부모, 손자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대로 손자녀, 조부모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는 상속의 원리랑 똑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누군가 죽었을 때 재산상의 공공에 처하는 제일 첫 번째는 배우자예요. 그 다음은 이미 많이 재산을 이렇게 축적해오면서 살아온 부모보다는 직계 비속한테 먼저 줘요. 자녀부터. 근데 자녀도 없으면 그때 올라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걸 직계 존속이라고 해요. 법에서는. 직계 존속. 부모를 직계 존속, 자녀를 직계 비속이라고 하거든. 자, 그 직계 비속부터 주고 직계 존속 주고 그 다음에 없으면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없으면 한 칸 더 건너. 손자녀, 조부모. 손자녀, 조부모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순서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요 순서대로예요. 그렇겠지. 일단 결혼해서 배우자까지 있으면 내 자녀가 먼저잖아. 그렇잖아요. 부모보다.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 많이 써요. 여러분한테 돈 많이 써요. 여러분한테 돈 많이 쓰잖아. 오케이? 예. 그리고 지금 그 배우자가 제일 큰 걱정이죠, 먼저. 그러니까 배우자가 1순위야. 1순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6조 상병보상연금. 자,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인 질병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거야. 상시적인 질병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2년이 지났는데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취업하지 못했어. 그때 상병보상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843페이지 장의비 71조 장의비 별표 치시고 장의비는 한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얼마 주냐? 자, 평균 임금의 121분을 줍니다. 장의비 하라고. 그 다음에 장례비도 마찬가지예요. 장례비도 평균 임금의 121분. 여러분 장의비는 그냥 제사를 지내기 위한 돈을 주는 거고요. 그냥 장례비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주는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안 해도 장의비는 받을 수 있지. 그럼 장례식까지 하면 장례비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854페이지에 자, 지금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103조 공단의 심사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2항 공단 소속 기간을 거쳐 공단에 제기한다. 3항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104조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심사위원회를 둔다. 자, 그 다음 106조 똑같아 구조는. 자, 밑에 두 번째 줄 산업재해 보상 재심사위원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심사위원회가 있고 재심사위원회가 있고.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855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자, 공단의 소속 기간을 거쳐 하게 하는 거 맞고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재심사위원회 때 107조까지 별표 치면 돼요.
다 내용 구조는 똑같아요, 여러분. 심사와 재심사의 구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직 2개 남았습니다. 고용보험법하고 노인장기요양법. 자, 고용보험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제4조 별표. 고용보험 사업이 보험사업,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뭘 하느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우리는 고용보험 하면은 실업급여만 생각하잖아. 그쵸? 근데 실업급여 말고도 육아휴직급여도 있어요. 이것도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육아휴직. 요즘 남자도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출산휴가도 낼 수 있죠?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뭐 중요한 건 실업급여니까 871페이지에 제4장 실업급여. 자,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다시. 구직급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받아요.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있어.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취업을 하잖아. 그러면 그 이후에 실업급여는 못 주잖아요. 즉 구직급여는 못 주잖아. 그러니까 조기 재취업했다고 수당을 줘요. 아니면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여러분 내일배움 카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일배움 카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직업능력개발 학원을 다닐 수 있어요. 그럼 그 학원비를 공짜로 줘요. 그거를 직업능력개발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직활동비도 주고 이건 여기서 구직활동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구직급여가 아니라 어디 먼 거리에 구직활동하러 가야 돼. 그때 주는 급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주비. 내가 취업을 하려면 이주를 해야 돼. 그럼 그 이주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칭하여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875페이지에 제50조 고용보험의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볼게요. 1항 하나의 수급 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계산하여 시작해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보험기간. 피보험기간은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로 낸 기간이 1년인지 3년인지 4년인지 뭐 6개월인지. 자,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표 따로 정하는데 별표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고 기준이 중요하죠. 피보험기간과 연령.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자, 똑같아요. 890페이지. 890페이지 87조. 심사, 재심사. 자, 이거 구조는 똑같습니다. 심사할 수도 있고 재심사할 수도 있다. 심사되고 재심사된다. 안날 90일을 기준으로 한다. 똑같죠? 챙겨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애매하니까 그냥 이어서 쭉 할게요. 899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노인장기요양법이 최근에 중요합니다. 다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899페이지 제1조 목적의 별표. 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두 번째 줄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 그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더 중요해요.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그래서 예전에 다 질병에 걸리거나 막 그러시면 다 집에서 모셨잖아. 근데 요즘에는 요양병원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집에 아픈 사람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럼 온 집안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제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었는데 당시 저희 외삼촌네에서 뭐 요양병원에 보낼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막 그게 벌써 한 15년,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15년 전쯤인 것 같아요. 15년 전쯤. 15년 전쯤. 15년 전쯤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이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치 요양병원에 보내면 안 모시는 것처럼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안 하는 것처럼 했는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의 이제 역할입니다. 그렇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도. 그다음에 정의, 노인 등, 여기서 노인이란 별표 쳐야 되겠죠? 65세 이상. 근데 중요한 거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자, 여러분 오른쪽에다 써줍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뇌내출혈. 오른쪽에 써주세요. 뇌경색증. 무슨 보험 광고 하는 거 같죠? 뇌내출혈, 뇌경색증, 그 다음에 파킨슨병 등 21종이 있는데요. 이 21종을 우리가 무슨 의학과도 아니고 21종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요 세 가지를 외우세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에요. 자, 그러면 자, 치매 플러스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칩니다. 4번. 장기 요양 기간이란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조 별표. 자,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기본 원칙이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그럴 수 있도록 충분히 줘야 되겠죠. 그거를 적정하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데요. 3항이 중요한데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그 얘기는 일단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일단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걸 노인주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안 되면 심각하면 요양병원에 가는 거고. 자, 4번.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일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요양병원에 보내는 거죠. 의료 서비스와 연계한다. 그러니까 자, 순서대로 자립, 적정, 재가급여, 의료 서비스가 원칙입니다. 되셨죠? 키워드 잘 잡아주시고 넘기겠습니다. 자, 900페이지 장기 요양보험 제7조 볼게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고요.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징수 별표. 8조의 징수의 2항의 별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따로 걷어요? 건강보험이랑 같이 걷어요? 같이 걷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하지만 징수는 통합하는데 고지는 따로 하죠. 따로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보험료 낼 때 보면 건강보험료 얼마, 거기에 몇 퍼센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1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12조. 자, 누가 신청하느냐? 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노인이겠죠? 근데 뭐도 가능해? 피부양자도 가능해. 그 다음에 의료급여의 수급자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자, 넘어갈게요. 902페이지에 제15조 등급 판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조 2항의 별표. 등급 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자, 밑줄 보세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6개월이 중요해요. 6개월 동안 일상생활이 수행이 어려워. 자, 여러분, 1권에 414페이지 한번 펴볼까? 414페이지. 1권에 414페이지. 1권에 414페이지. 1권에 4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등급 판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등급.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414페이지 3번의 등급 판정에 1등급, 5등급 요거 얘기하는 건데. 자, 볼게요. 1등급은 자, 키워드가 뭘까? 전적으로. 동그라미. 전적으로.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인. 4등급은 일정 부분. 5등급은 치매 환자. 다시. 자,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야. 1등급은 완전히 전적으로. 2등급은 상당히 한 7, 80%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3등급은 부분적인 한 40%, 3, 40%를 얘기하는 거고, 일정 부분은 1, 20%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과 무관하게 치매 환자는 그냥 5등급. 자, 다시 902페이지로 와서 15조의 2항에서 얘기하는 등급 판정 기준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903페이지로 갑니다. 자,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외우기 쉽죠? 다 방문이니까. 집에 있으니까 방문하겠지. 903페이지에 재가급여의 종류,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 다음에 집에 있으니까 주 야간 보호, 집에 있으니까 단기 보호. 그 다음에 바는 뭐 기타니까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가족 요양비라는 게 있어요. 제24조에. 가족 요양비는 뭐냐면 병원을 보내고 싶어도 병원에 못 보내. 그럴 때에는 가족한테 요양비를 줘버려요. 자, 1호 볼게요. 도서. 도서가 뭐야, 여러분? 책 아니야. 도서는 여러분 선물 도서라고 하는 거야. 도서 지역은 섬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도서 지역. 우리 택배 같은 거 시킬 때 도서 지역은 뭐 얼마 추가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때 도서는 섬을 얘기하는 거야. 섬. 섬이나 상간 벽지. 벽지는 그러니까 교통이 안 들어가는 곳을 벽지라고 해요, 흔히.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섬마을이나 상간 벽지 등 장기 요양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이때는 병원에 줄 돈을 누구한테 준다? 가족에게 줘요. 그 다음에 상간 벽지에 살진 않아. 그냥 일반인이 일산이나 이런 데 살아. 그런데 3호에 보면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성격까지 들어가 있어요. 성격이 도저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가족한테 줍니다. 자, 넘어가요. 다 왔어요. 913페이지. 자, 근데 우리가 요양병원에 보내면 정부가 다 모든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제40조의 본인 부담금 별표. 자, 재가급여일 때는 100분의 15, 15%가 본인 부담금이고요. 여러분, 재가급여는 아무래도 돈이 정부 입장에서도 덜 들겠지. 공단의 입장에서 봐도. 그러는 거니까 그 본인 부담금은 15% 정도만 해도 돼. 근데 시설급여는 20%. 좀 더 이제 좀 더 이걸 좀 더 부담을 좀 더 줘도 괜찮겠죠. 그 시설로 보내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916페이지.
자, 관리 운영 기간. 자, 1번 장기 요양 사업의 관리 운영 기간은 뭐 공단으로 한다. 그럼 공단에서 뭐 하냐? 여러분 6호 별표. 장기 요양 급여의 관리 및 평가를 하고요. 8호 별표.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 현금 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고요. 13호 별표. 장기 요양 급여의 제공 기준을 개발하고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 요양 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곳이 관리 운영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2조 별표 등급 판정위원회, 아까 등급 5등급 얘기했었죠. 이걸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자, 기초 단위로 둬요. 2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구. 넘어갑니다. 자, 918페이지. 제11장 보칙 58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 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 지원한다. 그러니까 공단은 기본적으로 뭘로 운영해요? 보험료로 운영하는 데죠. 보험료로 운행하는데 그거 말고 국가가 전체액의 20%를 또 공단에 지원을 받습니다. 국가지원금을 받아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자, 숙제. 숙제 어떻게 하시냐? 숙제 어떻게 하시냐? 나는 한글을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정리해도 돼. 컴퓨터로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뭐 그냥 손으로 쓰는 게 잘 외워진다 하시는 분은 손으로 해도 되고, 일단 법 이름 쓰고 포인트를, 그러니까 법별로 구분해서 포인트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이걸 다 알면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법제론에도 도움이 되고 정책론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책론에도 도움이 되고 뭐 행정론까지는 아니지만 행정론에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실천론이나 조사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각종 이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은 안 돼. 근데 어쨌든 정책하고 법제론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뭐 컴퓨터로 정리를, 한글 워드로 정리를 하시든, 한글로 정리하시든, 뭐 MS 워드를 사용하시든, 엑셀을 사용하시든, 뭐 여러분이 편한 걸로 정리는 한번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제로는.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사회복지학 이제 2권까지 다 봤고요. 이것으로서 기본 이론을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